자, 이제 계속 갑시다. 여기부터는 쉬워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아까 법조문에는 뭐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랬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읽어요. 도대차 교판 해보세요. 도대차 교판. 지금 근데 실제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돼. 리듬 타면서 도대차 교판 해봐요.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차 교판 이렇게. 좋아요. 이 노래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 들어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도대차 교판. 도는 뭐예요? 도. 도로와의 관계. 대. 대중교통. 차. 주차장. 교. 교육시설. 판. 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됐습니다. 뭐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거잖아요.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죠. 백화점 너무 가까우면 거덜나. 할인매장이 바로 집 앞에 있다. 큰 위험입니다, 이거. 콩나물 사러 갔다 카트째 사옵니다. 자, 하여튼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야. 도대차 교판. 자, 이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내가 지금 다 직접 조사하는 것들이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 체크합니다. 경비실 관리 조치. 경비실 각 동마다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엔 드물지만 경비실, 그다음에 관리 조치는 대부분 위탁 관리, 자체 관리예요. 잘 모른다고요? 대부분 위탁 관리예요. 위탁 관리. 경비실 관리 조치에는 개공이가 직접 조사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라고요? 지금 우리 뭐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경비실 관리 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가 직접 조사해야 돼요. 자료 요구해요. 직접 조사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중개하죠. 그 다음 6번도 중요해요.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1km 안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혐오 시설이 있느냐 여부. 근처에 혐오 시설 있으면 근처 살기 힘들죠. 장래 문화원 근처 살고 싶어요? 으스스하죠. 네. 도축장 옆집 5번에 돼지 한 마리씩 나중에 그 소리가 안 들으면 불안해져. 왜 나올 때가 됐는데? 자, 5번, 6번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이거지.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 4번, 5번, 6번은 기본이냐 세부냐만 물어봐요. 시험에서. 기본이냐 세부냐만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자, 다음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안에 거래 예정 금액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공시가격도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작성 방법이 자세히 나올 테니까 색칠만 해둡니다.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색칠만 해둡니다. 색칠만. 그다음 8번도 취득조세 종류 세율 뭐 적으래요?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 세 가지 적으래죠. 해가 적고 여기 좀 색칠해 볼까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명시돼 있다. 재산세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4월 중순쯤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야. 재산세를 넘기려고 이렇게. 근데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둘 다 알면 어떻게든 조율이라도 하겠지만 한쪽이 모르면 당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설명서에 적어준 거예요. 네, 이런 걸 문제 내는 방법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면은 5. 자,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자, 이제 세부. 세부인데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일단 앞글자 따서 실내 벽환. 시작. 실내 벽환. 이렇게 외웁니다. 실내 벽환. 실내 벽환이라고 외우는데 자, 일단 아까 실제 권리 관계는 뭐라고 적으셨죠? 등기되지 않은 권리. 물어보라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 뭐냐면은 공시가 안 됐다는 거는 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주택에 부속된 고가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댁 앞마당에 보면은 정원수 다 있잖아. 정원수 아니 없는데 오늘부터 있는 거야 그냥. 정원수 여러분 댁 앞마당에 한 50그루씩 있잖아. 정원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식구별로 조각물 다 있잖아. 조각물. 사자, 호랑이, 토끼, 사슴 다 있잖아. 이런 조각물 이런 거 이제 집 팔고 갈 때 두고 갈 거냐 아니면 갖고 갈 거냐라는 것을 개공이 상상했을 수 없잖아요. 물어봐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는 세부, 자료 요구하라 이거야. 자, 10번. 내부, 외부 실험의 상태인데 여기 항목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다 출제됩니다, 이거. 자, 수도꼭지 파손된 거 있는지, 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가서 틀어봐. 가서 틀어봐? 부산에 있는데? 네. 물어봐. 물어봐. 자, 전기 공급 잘 되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뭘 가서 꽂아봐, 또. 자,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인지 혹시나 부탄가스인지 물어봐, 가서 공국 끓여봐. 아니, 남의 집 가서 공국을 왜 끓이냐고. 냄새나. 자, 물어봐. 네. 그 다음에 여기 소방. 소방은 여기 색칠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여기도 색칠합니다. 오른쪽에 찾아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 이 부분만 싹 빼서 색칠하면 돼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 그럼 아파트는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는 이유가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데 아파트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장이 동그란 거. 자, 물어봐, 가서 세봐. 물어봐. 자, 난방마신 연료 공급은 중앙 공급이냐, 개별 공급이냐, 도시가스냐, 기름, 프로판, 연탄이냐, 물어봐, 가서 떼봐. 물어봐, 떼보지 말고 여름에 가서 떼면 큰일 나. 떠 죽어. 자, 승강기 양원지 불량인지 물어봐, 가서 갖춰봐. 물어봐, 뭘 갖춰봐 또. 자, 배수 물어봐, 가서 빼봐. 물어봐, 이렇게 쉬워. 물어봐, 이게 세부예요, 세부. 물어봐, 세부. 자, 벽면 도배. 벽면 도배는 물어봐, 가서 장롱 꺼내봐. 물어봐야지 언제 가서 장롱을 꺼내냐고. 자, 환경조건. 환경조건 일조량. 풍부한지 보통인지 물어봐, 가서 종일 앉아있어. 물어봐야지. 소음, 진동. 이거 밤이 중요하잖아. 하룻밤 잘 껴? 아니, 물어봐. 됐죠? 자, 환경조건 일소진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환경조건 옆에다가 적습니다. 주거용이만 작성. 환경조건 왼쪽에다가 오로지 어디에만 작성? 주거용에만 작성하고 나중에 다른 서식을 배우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비주거용이나 토지용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비주거용 건축물인데 일조량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비주거용 상가 공장 이런 데서 상가 공장 일조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음 진동 어떤 사람이 가서 그래. 사장님, 저 상가 한 임차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음 진동은 좀 없는 데로 구해줄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개공이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 태권도장이에요. 에어로빅장이요. 자네가 소음 진동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주거용에만 작성한다. 그래서 실내 벽환 이게 세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면 간단한 문제를 내보면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을 찾아라. 아니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1번 전기, 2번 소방, 3번 벽면, 4번 진동, 5번 주차장. 주차장이 어디 있었죠?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이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봅니다. 시험에. 자, 이건 다 물어봐. 물어봐. 자, 다음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도 적고 실비도 적고 그러는 거. 이게 지급시기 중요합니다. 지급시기.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어야 한다. OX. O.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어야 한다. O. 네. 올해 2020년에 신설된 것이거든요. 자, 또 하나 얘기. 나중에 중개보수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요율에 따라서
받으면 되거나 그 안에서 이제 협의로 받으면 돼요.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거. 부가세는 포함된 걸로 본다면 틀려요. 그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이과세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과세인데 개공이가 받는 복비 있죠. 복비. 1년 매출액이 카드 매출로 4,800 정도 기준이거든요. 카드 매출로만. 현금 매출은 아니고. 복비 현금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 과세인 개공이는 거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대부분 부가세 신고해 안 해요. 아니, 개공들은 대부분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내는 복비에는 부가세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왔던 복비에는 부가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개공이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개공이라면 내가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운이 없는 거지. 됐죠? 복비 낼 때 부가세 낸 적 있으세요? 별도로 달라고 한 적 있던가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헷갈려요.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뭐다? 별도로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거래 당사자들은 사인만 해도 돼요. 서명 또는 날인. 나중에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 물어보고 온다니까. 이름 쓰고 인감 찍어야 되냐고. 아니라고 그냥 사인만 해도 된다고. 사인만. 그리고 개공과 소공. 개공과 소공 다 뭐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63쪽 가서 읽어봅시다. 63쪽에 우리 동그라미 7번부터 할 차례죠?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 따옴표부터 몇 줄 치세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이해 좀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잖아요. 완성되고 쓰는데 왜 거래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래 금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확인 설명서는 내가 확인 설명했던 것을 적는 거죠. 그러니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쓰는 거지만 실제 거래 금액은 이따가 거래계약서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확인 설명서는 내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써 있어요?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공시지가랑 공시가격도 어떻게 적으래요?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적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중요해요.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꼭 적어야 돼. 그럼 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8번 취득조세 종류 세율도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 적는다. 취득조세 종류 세율도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 적는다. 임대차는 뭐 한다? 아예 제외한다고 돼 있네요. 임대차 아예 제외한다. 임대차는 적을 수가 없죠. 이거는 세금은 안 내니까. 자, 이제 9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할 물건의 권리. 이 부분부터 세부잖아. 우리 세부인데 거기가 중요합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만큼.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 의미는 이거지. 내가 자료 요구해서 저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이런 의미잖아요. 세부니까 자료 요구. 자료에서 알려주는 대로 써라. 뭘 쓰래요? 법정지상권 또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 임대차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뭐 조각물 정원수 그 다음 중에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찾았나요? 올해 신설된 건데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들어보시면요. 현재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서 쓰려고 모였어 지금. 계약서 쓰려고 모였는데 일단 처음에 뭐 물건 소개하고 이럴 때는 등기부 때 쓸 때는 소유자 문제 없었죠 지금. 문제 없었고 계약서 쓸 때 등기부 최종 확인 다시 해봐야 되겠지. 계약서 쓸 때 등기부 확인하면 이것도 문제 없어. 그런데 만약에 아직 이미 다른 데로 매매를 해버렸는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직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팔아버리는데 또 팔아왔다. 이중매매 이런 식으로 왔다면. 그러면 이제 등기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상 당신 건데 문제 없지? 그랬더니
그럼 문제 없지? 확실하지? 아, 그렇다니까? 정말이지? 그렇다니까?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라고, 이거를. 그 말은 나중에 문제 있으면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이게. 계약서 쓰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소유권 변동 여부가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개공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거에 적혀 있다는 것은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확인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당신이 책임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돼. 뒤로 넘기세요. 자, 10번까지 가면 돼. 10번. 자,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또 벽면 도배 상태, 또 환경 조건까지는 개공이가 어떻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여기까지. 세부니까요. 자료 요구해서 적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잠깐만 보시면 여기 10번에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10번에 보면은 그 밖의 시설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뭘 쓰래 거기다가?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출제는 거의 안 돼요. 그 밖에는 표현은 시험에 잘 안 내거든. 한 번만 읽어드리려고요, 그냥. 집에 여러분 댁에 가정 자동화 시설 다 있죠? 그거 있잖아, 뭐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 막 보일러도 껐다 켰다 하고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밥 다 돼 있잖아. 집에 갑자기 국 끓여져 있고 반찬 3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청소 다 끝내고 빨래 다 끝나고 건조까지 다 돼 있잖아.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구나. 자, 됐네요. 자, 그거 있으면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정 자동화 시설. 요즘에 다 그 정도는 살죠. 무찬 얘기예요. 무찬 얘기고. 실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사실 때 이제 거실에 액정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층에 현관에 손님이 왔어. 띵동 얼굴 보고 문 열어주는 거 있죠. 그 액정 밑에 보면은 홈 오토메이션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 자정 자동화 시설이라고. 그 정도만 해도 가정 자동화 시설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주차장에 차 들어오면 알려준다 뭐 그런 것도 있다며. 네, 좋은 데 사신다.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고 손님 오면 이렇게 눈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러시군요. 좋겠다. 자, 그러네요. 자, 이어서 13번. 13번은 중개보수 실비 산출력을 적어라. 중개보수는 거기 밑줄 칩니다. 다운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다음에 당구장 표시. 공동 중개했더라면 참여한 개공과 참여한 소공은 전부 다 뭘 하셔라. 서명, 점, 날인을 다 해라 이거지. 전부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해라. 자, 됐네요. 아파트 좀 좋은 데 사시면 좋지.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한 30년 된 집인데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거 나 그때 그냥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난방마실 119급 있잖아요. 저희 집이 중앙난방이거든요. 중앙난방인데 오래된 동네에는 그 배관이 이제 다 이게 썩어가지고 물도 잘 안 나고 막 그래요. 잘 데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체 배관 공사를 다 뜯어 고치는 게 한 5년 전이었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언제 해야 돼? 한여름에 해야지, 한여름에. 한여름에 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 2달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한여름 빼고 사실 조금 쌀쌀해지면은 더운 물 없이 못 살지. 그렇지. 한여름에도 다 더운 물로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집에다가 막 순간 온수기 대여해가지고 막 달고 그렇게 그렇게 여름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지연돼가지고 그 순간 온수기 대여 안 된 집들은 물 데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 거기다가 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했었어. 승강기 교체 공사. 승강기 교체 공사하는데 한 달 보름 걸리더라고. 각 동마다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여름은 못 해.
쪄 죽어.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걸어 다녀서 저는 11층 살았거든요. 총 25층까지 있습니다. 25층까지 있는데 걸어 다니면 죽죠. 11층도 힘든데. 한 달 보름 걸어 다니니까 나중에는 운동되더라고, 그것도. 운동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있으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내려가야 돼. 뭐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은 다 지방에 있는 그 아들, 딸네 집에 다 피신가 있어. 한 달 반 동안 집에 안 와. 어떻게 살아, 거기를. 그리고 계단으로 다 다니고 사람들이 막 거실 앉아서 웃겨. 막 다 씩씩대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 어우씨, 어우씨, 생각하지. 그리고 이제 5층마다 의자도 있어. 쉬었다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5층마다 의자도 있어. 그렇습니다. 뭐 배달 안 돼. 택배 1층까지만. 그렇게 승강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승강기가. 없어 봐야 그 승강기 소중함을 안다니까. 소중함을 안다니까요. 아, 참 웃겨 죽을 줄 알았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28회 문제군요. 확인 설명 옳은 걸 다 골라보자. 자, 기억번. 시장 학기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한다. 입지 조건 설명사항 맞죠? 아까 특정 권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자, 두 번째.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 전자부 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하고 개공이가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부서 보존 기간 5년이다. X. 3년이지. 3년. 다. 소공이가 중개 행위를 했죠. 그럼 확인 설명서에 개공과 소공이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문제 없죠, 지금? 맞았어.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이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다. 맞아요. 아까 뭐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 지시 안에서 개공인은 500거라고 그랬지. 옛날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거.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결국 그러면 니을을 모른다 칠까요? 기업과 디귿이 맞았죠, 지금. 기업과 디귿이 없네. 복이 없잖아. 그럼 니을이 맞겠지. 니을 나중에 쉽게 풀어요. 쉽게 풀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4번. 자, 확인 설명서 문제. 확인 설명서 문제입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틀린 걸 찾아라. 자,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라. 5.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렇죠. 아까 기본이었잖아, 기본. 그 건축물의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중년도,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등 있었잖아요. 일반 건축물 여부, 기본 확인 사항. 맞고 여기. 그다음 거래 이전 금액 완성되기 뭐? 전 거래 이전 금액. 그다음 벽면 도배는 자료 요구 맞나요? 자료 요구를 했죠.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단독 경비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아니다. 세부였다 아니었다. 세부 아니었어?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 소방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 보이세요? 네.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해 신설된 바로 첫 시험이었어 그때가. 그래서 다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 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정답 5번. 정답 5번.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래계약서로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뭐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계약서도 잠깐 뭐 똑같아요.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작성 의무자 누구예요? 작성하고 교부하는 의무자는 누구? 개공이 작성 교부 의무자겠죠. 소공인은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자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작성할 수는 있다. 보조는 쓰면 안 되겠지. 자, 완성된 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완성되고 쓰지 언제 써? 완성되고 쓰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쓰는 거죠. 이거 양쪽 다 줘야 되죠. 양쪽 다 주는데 특이하게 얘는 몇 년이에요? 특이하게 5년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네요. 숫자가.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 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다 없습니다. 자, 한번 칠판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서명 및 날인. 아까 확인 설명서랑 같겠어, 다르겠어요? 같겠죠. 다를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거래계약서에 누가? 개공이가, 법인은 그 개공 자리에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그 개공 자리에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중개했구나. 그럼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똑같이 가네요, 아까랑.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거의 똑같아. 지금 3년, 5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인데 이게 숫자가 다른 게 여러분께는 좋은 거예요. 다 3년이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게 왜 나오겠어요. 3년, 3년, 5년인 게 여러분께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땡큐 해봐요, 땡큐. 그거 봐, 거의 매년 나와요, 이게. 이 3년, 4년, 5년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네. 되게 쉬운 거잖아요. 다음 이어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은 거짓으로 기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지 뭐. 다운계약서 쓰지 말고, 업계약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 쓰면 안 된다. 이중계약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서로 다른이에요. 동일한 내용의 2개의 계약서 썼다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해요. 그건 위반이 아니다. 똑같은 거 2장 쓴 게 뭐 위반이요? 그렇죠. 서로 다른 2개 이상 계약서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거짓기재 둘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둘계약서. 거짓기재 둘계약서인데 이게 느낌이 좀 세 안 세 좀? 세잖아요. 이게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뭘 줄 수도 있어요? 업무정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만 받는 사유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보다 센 거죠. 다시 임등치는 뜻이 뭐라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다. 소공은 뭐 주고요? 자격정지인데 잠깐만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받을 수 있는 거 제일 센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센 게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제일 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뭐 또 있고요? 업무정지까지. 이렇게 얘는 참 받을 게 많기도 해. 많기도 한데, 자,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센 건? 자격 취소와 어디로? 자격 정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자격 취소는 공통이잖아요. 공통이니까 이건 빼고 이거를 빼낸다면 개공권은 몇 개고? 3개고 소공권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이면서 자격정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거짓기재 둘계약서잖아, 지금. 거짓기재 둘계약서 좀 세, 안 세? 세. 세니까 뭘 줘요, 개공인은? 임등치. 근데 넌 줄 게 뭐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요. 줄 게 이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대신 나중에 배우는데 약한 건 3달 때리고 센 건 6개월을 때려요, 이게. 거기에서 차이를 둬,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공인은 임등치인데 너는 자격정지일 땐 너는 몇 개월짜리야? 6개월짜리. 너도 업무정지고 너도 자격정지일 때는 몇 개월짜리고 3개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나중에 그런 것도 다 배워요. 다 배워요. 벌써부터 이게 약간은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거짓기재 둘계약서는 개공인은 뭘 준다? 임등치. 소공인은 뭐다? 자격정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정서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쪽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법정서식이라고 써 있는 게. 잠깐 칠판 보시고 좀 이해 좀 해야 돼요. 자,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 19조에서 국토부 장관은 개공인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대통령령 22조인데 이거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100개다가 잘못 쓴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시 실판 보시고 이해해보죠. 국토부 장관은 개공인과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이 문장 있었죠 지금.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표준서식을 정할 건지 여부는 국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정했어 안 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대통령령 19조.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현재 표준서식은 국장이 정한다는 말이죠. 네. 필요하면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근데 정했어 안 정했어 그때? 정했죠.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에 대해 14호 서식에 따르니까 국장은 표준서식을 정했지. 다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었던 거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똑같은 문장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장. 자, 그런데 거래계약서로 가니까 자, 국토부 장관은 개공위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현재 표준서식은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는 게 현재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문장이 표준서식을 꼭 정하란 말이 아니에요. 국장이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데 국토부령에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 다만 이건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푸실 땐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청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5의 5. 현재 법령에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돼.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없다요 없다. 근데 이게 왜 처음에 힘드냐면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잠깐 실판 보십시오. 왜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자,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 우리 집 사줘 알았어.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중개계약. 다시 중개계약이죠. 여러분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이죠.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이고 누가 하는 계약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잖아요. 즉 내가 계약자라고. 개공 내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표준서식이 있다고 없다고? 헷갈립니다. 괜찮아. 헷갈려도 괜찮아. 자, 중개계약을 말한다고. 중개계약.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법에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계약 당사자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계약이니까요. 근데 거래계약은 A랑 B가 하는 계약이죠. 내가 하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A랑 B가 하는 게 뭐예요? 매매 또 교환 또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매매견 임대차 계약은 어떤 법에 있는 계약일까요? 민법상 계약이에요. 중개사법의 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계약이라고. 그리고 개공위가 두 사람 간의 계약서를 써주는 거지 내가 하는 계약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 법에다가 표준서식을 정해 이걸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표준서식을 정해서 뭐만 할 수 있다? 권장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권장 양식마저 만들지 않았다는 거라고 지금. 왜?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시중에 표준 양식이 있어 없어요? 있어. 아니 생각해 보시오. 개공위가 백지에 써주냐고. 뭔가 표준 양식처럼 써져 안 써져? 프린트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표준 양식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표준 양식인데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서가 아니란 말이야, 말이. 이게 자꾸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다고 하면은 되게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 법에 없다는 얘기라고.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표준 양식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법에 있는 서식이 아니란 얘기라고요. 그냥 개공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양식을 그들끼리 만들어 쓰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거래계약서 작성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작성은 해야 돼. 근데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중개사법에.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이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를 들면 문제를 보죠. 개공인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을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거의 매년.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죠. 공인중개사업법령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 더 풀어보세요. 개공인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매우 잘 나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이게. 왜? 있을 것 같잖아요.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캐도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이런 거 지금 막 어디다 안 적어도 돼. 나중에 이거 들이 안 들여? 다 들여. 내가 뭐가 아까워서 뭐 지금 사진 찍으라도 괜찮고 나중에 다 들여.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자, 보시면 여기 전속중개계약서, 여기는 확인설명서, 여기는 거래계약서인데, 자, 여러분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이거 누가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위반한 거예요? 소공이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위반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업무정지 O, 자격정지는 이것들이 됐죠? 이거 지금 이해만 하면 돼. 자,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라는 거. 오케이? 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도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라는 걸 이걸만 받아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X 6개가 전부 다 업무정지지 자격정지 아니란 얘기지. 근데 여기 서명 날인이 해야 되잖아. 소공이가 작성했을 때 소공이도. 여기는 업무정지도 되고 뭐도 되고. 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은 업무정지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공통인 걸 찾아라 이걸 나와요, 이걸. 근데 여기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얘. 공통을 찾아라. 기업.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 OX. X. 공통 아니잖아요. 니은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어. X. 디귿.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어. O인데 문자 구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셔 해봐요. 셔라고 외우긴 하는데 이 셔가 어떤 셔인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셔는 업무정지라고 하거든. 셔. 이렇게 외워요. 셔는 업무정지라고. 근데 이제 어떤 셔인지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 자, 이거 좀 세, 안 세? 거짓길에 투기약서 좀 세잖아. 거짓길에 둘기약서. 센 건 뭐다? 임등치. 셔는 뭔데? 업무정지인데. 센 셔는 임등치예요. 나중에 그렇게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셔는 뭐다? 순수 업무정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 오로지 뭐만 줘라? 업무정지만 줘라. 근데 세입니다. 센 셔는 뭐 준다? 임등치. 센 셔는 임등치.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 셔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뭐만 주라고? 업무정지만. 또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 뭐만? 업무정지만. 또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 뭐만? 업무정지만. 거짓길에 둘계약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 이건 주로 맞게 내고. 여기다가 여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여기는 어디도 들어가고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다 나중에 하면은 이게 꼭 웬만한 문제가 웬만하면 나와요. 그 다음 밑에 표를 한번 더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또 전속중개계약서, 또 확인설명서, 또 거래계약서 보면은 법정 서식이 여기만 없어. 4번 타자만 없잖아. 4번 타자만 법정 서식이 없어요. 우리 법에는.
제일 있을 것 같은 애가 없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근데 여기는 법정 서식은 있는데 사용할 의무가 없어. 아까 배웠던 거잖아요, 이거. 여기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개공이는 또는 및 보이세요? 이 바뀌면 안 된다고. 서명날이 날 때. 다시 또는 및. 자, 소공이는 일반 전석이는 등장해요, 안 해요?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고 여기 이걸 작성했을 때만 뭐 및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외우는 줄 알아요? 나중에 또는 및 xx 및 이러고 외우고 다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또는 및 xx 및 이러고 외우고 다닌다고요. 지금 다 이런 예제들은 나중에 다 풀어봐요. 자, 일반 보존 의무 있어 없어. 전속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이런 건 쉽잖아. 이런 거 쉽고. 자, 예제 풀어볼까요? 예제가 아니라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하면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써 있잖아 지금. 작성은 해야 되는데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은 뭘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쓰는지 알려주는 건데 암기 방법 이렇게 적으세요. 암기 방법은 인표계, 인권, 거그자죠. 이게 암기 방법이에요. 인표계, 인권, 거그자죠. 좀 약간 유치해요. 처음에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앞글자를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라고요. 앞글자만 딴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학원에 가시는 안 그러는데 인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더라고. 이해는 안 하고 앞글자만 딴다. 내가 언제 이해 안 했어 했지. 이해도 하고 이제 앞글자 따는 거예요. 이게 앞글자 안 따고는 이따가 문제 못 푼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인표, 차인표예요, 차인표. 인표계가 가수 전인권이 거그자를 좋아한대 이 말이야. 나중에 노래 불러야 돼. 인표계 인권 거그자죠. 상당히 좀 슬픈 노래인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인표계 인권 거그자죠. 자, 인이 뭐예요? 인적상. 읽으면 다 이해돼요. 두 사람 인적상 써요. 지금 안 써. 거래 당사자 인적상. 만약에 매수인을 빼고 쓰면 되게 안 되게?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매수인이 사장님 내 건 좀 비워주지. 왜 그럴까?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계약서 쓸 때 사장님 내 이름은 내 칸은 좀 비워줘. 내가 쓸게. 왜? 이게 어떤 우려가 있냐면요. 내가 샀잖아. 근데 나중에 엄마 앞으로 등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명의신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샀잖아, 지금. 피 붙여서 팔아서 매수인 자리를 쟤한테 넣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전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필수 기재사항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게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 인적사항 절대 빼면 안 된다고. 자, 표는 뭐예요? 표. 물건의 표시. 이건 뭐,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거지 뭐. 이건 당연한 거지 뭐. 걔는요? 계약일. 이는? 인도일시가 보통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받잖아요. 잔금 치르고 이사가 오래지 않습니까? 인도일시. 5번 중에 권리 이전의 내용은 뭐냐? 이 계약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를 쓰라 이 말이에요. 이 계약을 어떤 권리 이전되느냐? 매매 계약이면 소유권 이전, 또 저당권을 인수한다, 또 임차권을 인수한다. 권리 이전의 내용. 6번은 제목이 뭔가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다시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앞으로 읽어야 돼. 1년 동안 다시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총 거래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하죠. 네. 아까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 거래금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밖의 약정 내용인데 제가 아까 시험엔 그 밖이란 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이렇게 출제됩니다. 특약이죠. 계약서면 특약이잖아. 특약. 자, 8번 보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로 써있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 8번이.
옛날에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이건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15년 전에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써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으면 법에 영수증 서식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 15년 전만 했을 때는 그냥 법비 초과가 뭐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법비 초과에 받은 영수증은 안 줘버립니다. 옛날에 다 현금 받고 카드 내밀면 카드 이런 옛날 그런 시절이었다니까요. 네. 지금은 다 카드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수증 안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확인설명서에다가 중개보수를 적는 걸로 하자라고 개정했어, 개정. 아까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적었잖아요. 그러면 초과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확인설명서를 안 줘버리네. 왜? 일반인들은 확인설명서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안 줄까봐 반드시 주는 어디에다가? 반드시 주는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도록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을 적으라고. 이것도 하나만 내요.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 O, 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 O 이렇게요. 읽으면 다 이해돼요. 인표계, 인권, 거그자, 조 이해는 다 되는데 틀리게 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거래 예정 금액 OX X 얼마든지 틀리게 가능하잖아. 거래 예정 금액 X, 권리 관계 X, 또 공법상 제한 OX X, 취득 조세 X, 중개 보수 어디서 많이 봤어 안 봤어요? 그래서 틀리네. 확인 설명서에서 가져와 항상. 그러면 지금 당장은 풀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이걸 외워야 돼 그냥. 그래야 문제가 제일 잘 풀려. 그래야 어느 한쪽을 외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깔끔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제 풀어볼게요. 자, 개공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질문은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개공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중개 완성됐을 때 써주잖아요. 근데 만자는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아 지금? 너는 만자 왜 들어갔지? 일단 잘 모르겠어 지금. 나중에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 자, 두 번째. 공인 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하고 개공인이 작성해 교부한 거래계약서 보증기간은 몇 년? 5년. 잘했고. 3번. 공동중개할 때 공동중개. 그럼 갑과 참여한 개공은 전부 다 서명. 보이세요? 어디가 보여? 진짜 이렇게 내 안 내? 거 봐요. 이게 한번 눈으로 봐야 진짜 이렇게 되네? 그래 정신을 차려. 한번 틀려봐야 진짜로 또는이라고 바꿔내네. 세상에나. 자, 조건이 있으면 조건 적어야 되죠. 아까 조건 또는 기한. 그다음에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중에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답 몇 번? 3번. 그럼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개공이가 그 가짜 전세계약서를 친구한테 써준 거예요. 친구한테 가짜 전세계약서. 그 친구가 그 가짜 전세계약서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부업자는 채권회사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실제 전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왜 대화를 못 하세요? 있지도 않은 가짜 전세계약서를 개공이가 써줬다고요. 친구한테. 그 친구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자가 채권회사를 못하니까 개공은 책임져라 봐라. 책임져라 네가. 개공은 네가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언제 써줘야 돼? 완성되었을 때는 완성됐어 안 됐어 지금?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써줬냐 이거야. 그래서 완성된 때에 만 작성 교부해야 한다는 판례의 일부 표현이에요. 1번은 맞아요. 나중에 쉽게 배워야.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내용이에요.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도 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 보증서 있죠. 다음 주에 보실 거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금지행위라는 것도 있어. 69페이지 보면은 금지행위라는 것도 공부하게 될 거고 금지행위도 양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 신고센터라는 것도 이어져요. 금지행위랑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에 있는 복비 계산을 다음 주 우리 할 거다. 설렌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다음 주에 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날 결사 가면 큰일 나요. 다다음 주에 할 거. 다다음 주에 할 게 뭐냐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덜동치, 임동치, 업무 정지 이걸 외울 거거든요. 프린트도 드리고 암기 코드도 드리고 그래요. 물론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도 이제 머리 어차피 안 빠질 거잖아. 안 빠질 거잖아요. 예.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